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얼마 전 화제의 드라마 한 편이 종영됐는데요. 마지막 회에서 외계인인 주인공이 웜홀을 이용해서 시간 여행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웜홀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웜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존재를 한다면 드라마에서처럼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별 그대가 끝났네요, 벌써. 네. 이 별 그대를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별에 대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네. 마지막 회에서 이 웜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웜홀은 원래 블랙홀과 블랙홀 사이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레구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쪽 블랙홀로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반대편 블랙홀로 공간 이동하는 거, 워프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웜홀을 통한 워프가 나오는데 워프 해봤자 블랙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보통의 공간을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웜홀이라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만 증명된 거거든요. 현실 세계에서 발견된 적이 없고 수학적으로만 순간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입증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웜홀을 통한 여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블랙홀과 블랙홀 사이를 연결한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블랙홀은 블랙홀로 들어가면 지구가 손톱만해집니다. 네. 사람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죠. 네. 다시 또 사람으로 나온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 영화는 영화로서 봤으면 좋겠고요. 이 별그대 보니까 그 마지막 회에서 그 천송이 동생이 망원경을 가지고 소행성을 발견한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21번째 소행성을 발견했다 하면서 뭐 도민준 별 이름 붙인 게 나오죠. 네.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소행성 발견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 첫 번째 소행성 이름이 뭐였죠? 통일 아닌가요? 아유, 역시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3년 지나가서 통일이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네. 별을 보는 사람의 마음은 이념이라든가 정치색에 상관없이 다 똑같을 거다. 네. 그래서 마음의 통일을 생각해 통일이라고 붙였는데 아무튼 이 별그대 영화 보면서 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그대 같은 드라마가 네. 또 많아지길 바라고 요새 보니까 또 별친구라는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또 별 얘기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끔씩 하늘의 별을 보면서 비록 웜홀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으로라도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블랙홀과 블랙홀 연결하는 게 웜홀인데 수학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실제로 가능한지는 모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별그대처럼 이렇게 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달과 거대 운석이 충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달과 운석이 충돌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영상 속 달과 운석의 충돌 장면은 지난해 9월 11일 스페인 우엘바의 한 대학 천문학자들이 천체 망원경으로 촬영한 겁니다. 해당 연구팀에 따르면 운석은 시속 약 3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에 충돌했다는데요. 충돌로 인해 생긴 빛은 지구에서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선명했으며 달 표면에는 40m 정도의 분화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난 2월 말 달 표면에 거대한 운석이 충돌하는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인 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지구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에서도 많죠. 네.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들이 다 땅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지구는 대기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별똥별로 타게 되는 거죠. 나사의 연구원들이 지난 8년 동안 달에 떨어지는 운석들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크기가 떨어져가지고 얼마만한 충격이 오고 그로 인해서 얼마만한 운석 구덩이가 파지는가 이것이 한 8년 동안 기록을 했거든요. 한 300번 정도의 운석 충돌되는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제일 큰 게 한 40km 정도짜리가 떨어진 거예요. 40km 정도 떨어진 것이 가장 컸었는데 이번 2월 말에 관측된 거는 그보다 10배가 큰 400km 정도. 와. 평소보다 훨씬 더 큰 게 떨어진 거죠. 하늘에서 400km짜리 운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지름이 한 40m 가까운 그런 거대한 크레이터를 만든 그런 장면이 목격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구에도 수많은 운석들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공기 중에 타기 때문에 실제로 땅에 떨어지는 것은 큰 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달에 이렇게 떨어진 걸 보면서 지구에 떨어지는 것도 분석할 수가 있고 또 달에
이것이 떨어졌을 때 달에 얼마나 진동이 오는가. 네. 아폴로 우주선들이 가가지고 이제 지진기 같은 걸 다 설치했거든요. 그런 충격 같은 걸 파악하면서 이제 운석 나중에 우리가 달에 가서 사람이 네. 살더라도 그 영향을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8년 동안에 달의 운석 충돌하는 걸 기록했는데 이번 2월 말에 가장 큰 충돌이 목격됐다 네. 하는 뉴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달에 그 8년 동안 거의 300개가 넘는 운석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큰 운석이 떨어져서 화제가 됐던 거고 그렇죠. 지구 같은 경우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타면서 별똥별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부분이 예.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별똥별로 타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 별별 뉴스에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